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2labs라는 AI 스타트업의 이제 코파운더이자 CTO를 맡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회사 소개하고 좀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살짝 짚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제 파운더 스토리 좀 간략하게 저는 이제 스타트업 파운더로서 왔으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정도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 링크드인이에요. 저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저는 딱 저희 회사 하나 있고요. 그 전에 다른 프로젝트도 했지만 지금 5년째 스타트업 트웨블러스라는 스타트업을 지금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창업을 했었을 때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바로 했으니까 25살 때 제가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어, 네, 저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서 CS랑 컴퓨터 사이언스랑 applied math를 좀 하다가 지금은 on leave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학부에 다 졸업장까지는 가진 않았고 그 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창업을 하면서 좀 되게 많은 어, 제 개인적인 성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포브스라든지 아니면 뭐 오거나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사실 대부분 다 회사 관련된 저는 업무를 지난 4, 5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털베스를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털베스는 풀스택 비디오 언더스탠딩 리서치 앤 프로덕트 컴퍼니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빌딩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리서치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프로덕트랑 리서치를 다 함께하는 그리고 리서치가 프로덕트가 되는 그런 딥텍 스타트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영상에 완전 영상 이해를 포커싱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한 모든 사이언스와 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프로덕트 빌딩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 컴퍼니라고 했는데 왜 리서치 컴퍼니냐? 저희는 이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학습하고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학습을 하고 있고 21년에 저희는 파운딩이 됐습니다. 이제 뭐 저는 20년부터 작업을 일을 했지만 21년에 파운딩은 공식적으로 됐었고 지금은 8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본사가 있고 이태원에 좀 일반적인 강남 이런 데는 아니고 이태원에 저희가 지금 서울 오피스는 있고 대부분 다 저희의 모델과 제품은 이제 저희 리서치를 통해서 자체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저희 클라이언트들 좀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에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L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미식축구 협회,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리그이고, 뭐 디즈니, MLSC, 뭐 패러마운트 같은 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많은 회사들과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이니까 투자는 저희가 지금 하나로는 한 1,700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미국 VC로부터 받았고, 100 million dollars 정도를 지금까지 받았고, 시리즈 A 현재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A 인덱스, 엔비디아. 한국에서는 엔비디아 투자로 좀 유명해지긴 됐지만, 뭐 다른 실리콘밸리 VC들과 함께 투자를 받고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AWS라든지 오라클 이런 파트너들과 같이 지금 저희 모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제공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 팀을 좀 80명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 사이언티스트랑 엔지니어 그다음에 프로덕트 빌딩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60, 이제 한 6, 70명 되시는 것 같은데 6, 70명 분의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저희는 비디오와 랭귀지 이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어떻게 하면 결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이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데 저런 그 학회에서 챌린지 같은 거를 주최하셨다는 건가요? 참가하셨다는 건가요? 저희 인원들이 옛날에 참가해서 우승했거나 아니면 다 퍼블리케이션이 있던. 네, 하셨던 거 치사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한 거는 유립스에서 이제 작년에 비디오 랭귀지 워크숍을 저희가 이제 주최를 했었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저희 인플로이드의 익스피리언스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은 글로벌한 AI 스타트업 씬에서는 한국이 입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뭐 저희가 들어보면 뭐 오픈 AI, 엔트로픽 이런 회사들이 워낙 이제 큰 스케일에서 뭐 리서치도 많이 하고 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AI의 시장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 AI 스타트업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파이어닝을 하자라는 그 포부도 되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글로벌 스케일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많이 파트너십 뭐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에 아마 어나운스를 했었는데 아니죠. 4일 전인가요? 네. 이제 아마존의 베드락이라고 해서 10개 정도 기업, 막 스테빌리티 AI, 뭐 미스처 아니면 엔트로픽 이런 코히어 이런 회사들이 있는 이제 되게 셀렉티브한 그런 AI 기업들 중에 하나로 12앱스 최초로 한국인 기업 한국 최초로 좀 들어가게 됐고 베드록 내에서 유일한 이제 AI 영상 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에서 투자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워크숍 최초 기체 이런 부분들을 좀 한국 스타트업으로서 그래도 미국에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임팩트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푸냐 이런 것들 이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뭐 NFL이 됐던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됐던 아니면 이런 미국 정부 기관이 됐던 이런 기업들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 뭐 1000시간, 못해도 1000시간, 뭐 100만 시간, 뭐 10만 시간, 빌리언 단위까지 들어오는데 이 비디오들이 현재는 그냥 스토리지에 저장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손흥민 show me all the scenes where 손흥민 scores a goal, 아니면 뭐 tell me key moments that happened on July 4th, 2024 같은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에 맞는 비디오들과 답변을 통해서 이 비디오를 본인들의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문제를 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태그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주어지면 영상에 뭐 수동이 됐던 아니면 뭐 이런 옛날 이제 트래디셔널한 CB 모델을 통했던 그 태그들을 막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이 태그들을 가지고 뭔가 메타데이터 필터링을 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과 엮어서 검색을 하든 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사실 많이 잘 안 되는 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에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태그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필요한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태그가 한번 생성됐었을 때 그 값과 검색어와 괴리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트래디셔널한 컴퓨터 비전 모델로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던 게 이제 그 전에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이 2020년부터 2021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그런 랭귀지 인터페이스의 뭔가 이런 기술적 트렌드인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되게 언어와 이제 사람이 뭔가 대화 또는 랭귀지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걸라고 하면 뭐 클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와 그렇게 어, 텍스트 간의 뭔가 랭귀지가 인터페이스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의 골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는 이런 모델들이 나왔는데 비디오에 대한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 솔루션이 두 가지 모델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영상 검색 모델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유저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뭐 hundreds of hours, 뭐 millions of hours of video 중에서 그냥 내가 텍스트와 인터페이스 하듯이, 그냥 사람과 인터페이스 하듯이 텍스트로 검색하면 그 해당되는 모멘트를 retrieve하는. 네, 그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솔루션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What if you could extract more from videos than ever before? Extract highlights from games, really breaking down the important moments. Personalized videos to fuel creativity, and break down videos as needed, whether it be chapters,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영상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분석이죠. 난 이런 거를 이 비디오에서 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이제 텍스트로 랭귀지로 물어볼 수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간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래서 그다음에 제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저희는 저희가 가장 펀더멘털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 모델과 그다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색, 두 번째는 question answering, 랭귀지 비디오에 대해서 question answering 할 수 있는 제 모델.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if you could extract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비디오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뭐 예비 아마 비디오 영상을 다루시니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월드 데이터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순간을 저희가 좀 나중에 다시 되돌아본다고 했었을 때 가장 이 순간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나중에 제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회사 관련된 소개는 여기까지인데 회사 관련돼서 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그 영상하고 태그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메타데이터처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스탠다드로 정의되어 있는 뭐 엠픽이나 이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이용하는 건지 음. 아니면 12랩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포맷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네, 저희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검색을 할 때는 벡터라고 해서 이제 임베딩을 저희가 생성을 해서 임베딩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그 임베딩 기반의 어떻게 보면 검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버리는 그런 내용일까요? 영상 자체는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네, 한 번 인덱싱만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뭐 영상을 저희 모델에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영상이 주어졌을 때 태그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메타데이터 내가 나는 이런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프롬프트로 제공을 하면 나는 뭐 3살 뭐 10살짜리 아이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태그들을 생성해 줘라고 하면 그 영상에 대해서 그런 태그들을 생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리트리버를 할때 what if you could ex- 쇼핑 같은 데 가면은 내가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왼쪽에 필터가 있잖아요. 네. 요즘 이제 뭐 색깔 같은 걸 지정할 때 아이템이나 뭐 신발이나 사이즈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텍스트에 어울리는 비디오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인 필터링 기능도 있어서 좀 다른 쪽으로 무슨 그런 기능이 있나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API 상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커스텀 메타데이터 필드가 있어서 이제 메타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메타데이터로 뭐 서치 풀을 더 필터링 한다라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이 프롬프트 내에서 프롬프트와 이 메타데이터 필터와 같이 이렇게 검색 결과를 준다라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네. 좀, 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영상을 아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넣을 수 있는데 네. 영상은 사실은 되게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네. 캐치에서 어떤 검색 키워드로 얘를 꺼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보지 않는 방법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도움을 주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델이 딱 그런 기능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영상을 난 다 보지 않더라도 이 모델, 이 두 번째 이 비디오 랭귀지, 비디오 언어 모델은 뭐 이런 이 비디오와 관련된 검색어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검색어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거에 뭐 다시 그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대충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난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고 더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Q&A 맞아요.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비디오가 저장된 비디오 같은 걸 한국어 잘 될 것 같은데 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나온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온라인 스트림 들어온 상태에서 그걸 분석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도 혹시 지금 스트림을 저희가 받진 않는데, 네, 그거는 저희 로드맵에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델상의 이슈는 없고 이제 조금 이건 엔지니어링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음악에 좀 보여주시는 영상에서 영상 검색이 엄청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검색할 수 있는 비디오들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걸 이제 리트리브를 그러면 어쨌든 한 번에 네. 계산을 해서 랭킹을 매길 텐데 네. 이게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가 좀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고객들도 뭐 보통 10,000시간, 100,000시간, 뭐 못해도 10,000시간에서 100,000시간 영상 풀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영상 유튜브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엄청 영상 그 러프 디지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서포팅하고 있는 거는 기업들 대상으로는 뭐 10만 시간 이상은 저희가 서포팅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속도는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검색하는 작동 원리가 어, 그 혹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나요? 아니면 벡터 시뮬레이트 서치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 되게 빠르게 그 유사도 분석을 뭔가 두 가지의 벡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벡터를 통해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GPU를 통해서도 좀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고 어, 되게 풀의 영향을 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퀄리티적으로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0,000시간이라고 하면 뭐 남자라고 검색했었을 때 엄청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이터레이티브하게 유저가 원하는 그 해당되는 검색 모먼트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비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라는 게 결국 비디오 전체에 대한 표현 값이랑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클립 단위의 네. 값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검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디오 전체에 대한 것만 검색을 하시는 건지 네, 뒤에 고려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비디오가 되게 엑시스가 많잖아요. 이제 시간축도 있고 그다음에 모달리티 뭐 뒤에 있는 모달리티 축 이런 것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이제 왜 영상이 챌린징하냐, 영상 이해가 AI 입장에서 챌린징하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시간축인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영상인데
사실 제가 백워드로 그냥 바꾼 거거든요. 포워드가 이제 이거를 뭐 뒤로 가기로 이제 플레이를 하냐, 앞으로 가기 플레이를 하냐 했었을 때 이제 뭐 태양이 지냐, 아니 어, 태양이 떠오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사진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모델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템포럴 언더스탠딩이 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영상 이해가 어렵게 만드는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영상에 대해서도 이런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랑 이런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질의응답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되게 다르게 질의응답을 하시겠죠. 네, 그랬을 때 이 오디오 컨버세이션 언더스탠딩이 두 번째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영상들과 언어 간에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할 거냐. 네,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오디오 비주얼한 그런 데이터고 텍스트는 어떻게 보면 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되게 디스크리트한 그런 데이터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온라인 할 거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비디오 언더스탠딩의 리서치의 거의 현재 대부분의 그런 대부분의 이제 그 리소스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모델 관점에서 좀 컨시더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축인 것 같고 다른 쪽은 데이터 스케일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요거가 제가 AWS에서 그냥 들고 온 건데 P5 인스턴스가 H백 8개 노드 제일 현재 가장 강력한 노드 가장 비싸고 강력한 그런 노드인데 얘가 스토리지가 한 32TB 정도가 돼요. 왜 32TB냐 하면 그 라마 3.1 모델이 학습이 9 트릴리언 토ken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얘가 대충 계산해보면 한 30테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는 이 30TB의 모든 텍스트 토큰들을 로컬 노드에 딱 넣어도 학습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스토리지로 이런 기업들에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다르죠. 비디오는 50 밀리언 정도 네, 5천만 시간 정도 되면 대략 한 5페타바이트 정도가 돼요. 그럼 이 5페타바이트의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컬 노드 32TB로는 이제 택도 없고 이거를 위한 인프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인프라가 학습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어, 엔지니어링 챌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적으로는 저런 세 가지 컨시더레이션이 필요하고 인프라 쪽으로는 비디오 데이터, 아주 큰 이 비디오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냐 챌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챌린지를 풀고 있는 기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챌린지가 다 아직 풀리지 않은 챌린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리서치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이 두 가지 모델, 가 보여드렸던 데모의 두 가지 모델을 어,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아까 검색이 가능한 마렌고가 이 검색 가능하게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되게 하이레벨합니다. 네, 디테일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하이레벨하게 모티베이션이랑 어떤 인투이션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립 모델은 혹시 다들 잘 아시나요? 네, 뭐 너무나도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를 좀 가져오면 클립 모델은 이제 텍스트 인코더, 그다음에 이미지 인코더 이렇게 두 가지 인코더가 있고 이 두 가지 인코더가 제가 네, 라지 스케일한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디스크립션이었던 뭐 메타데이터가 됐든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이제 컨트라스트 로스로 이제 학습이 된 이제 그런 모델인데 이제 목적은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맞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서로 이 두 가지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이 가깝게 만들고 어, 관련이 없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학습 펑션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학습이 된
그런 모델이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비디오로 확장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얘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비디오 모달리티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비디오 네이티브한 인코더와 이제 검색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이 클립 모델에서 하나씩 뜯어보면 그 어떻게 저희가 학습을 해왔고 인투이션이 어떤 인투이션으로 만들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보면 이 데이터 레이어 쪽인데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이렇게 라지 스케일로 있는데 이 라지 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서 어떻게 이제 비디오 텍스트 페어로 넘어가야 되는 어떻게 하면 비디오 텍스트 페어로 넘어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어떤 게 좋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한지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먼저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뭐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뭐 스케일인 것 같고 뭐 많은 페이퍼들에서 그리고 사실 지금 약간 AI 트렌드죠. 스케일이 더 커졌을 때 당연히 더 많은 양의 데이터일 때 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케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 똑같은 양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데이터 컴프 챌린지라고 해서 이 챌린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챌린지가 어떤 거냐면 똑같은 뭐 100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라고 했었을 때 그 필터링을 잘해서 뭐 더 적은 데이터의 양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필터링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의 구성을 어떻게 더 잘할까 그런 챌린지인데 마찬가지로 그 구성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성에 대한 요소 고려도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텍스트 디스크립션인데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덴시티가 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이런 사진에 대해서 누구는 한 줄로도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누구는 뭐 거의 문단에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이미지는 컨티뉴스한 데이터니까 수많은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퀄리티를 어떻게 잘 만들 거냐 비디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고려 사항을 가지고 이제 저희도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 페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세 가지 스텝을 마찬가지로 거쳤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디오 텍스트 콜퍼스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이 수집하는 경로는 뭐 다양하죠. 이제 웹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비디오 텍스트 콜퍼스를 처음에 이건 스케일이죠. 어떻게 보면 스케일을 위해서 많이 수집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필터링을 했어요. 이 필터링 로직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뭔가 유사도를 모델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듀플리케이트한 이미지들을 없앤다라든지 뭐 이런 그 로직을 거쳐서 저희는 100 밀리언 비디오 텍스트 페어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 100 밀리언 비디오 텍스트 페어가 그러면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텍스트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새로운 캡션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떠한 뭐 기본 그냥 웹에서는 뭐 어떤 영상에 대해서 한 줄로 되어 있는 그런 디스크립션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한 줄이 아니라 뭐 문단을 만들어낸다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한 줄로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리캡셔닝 작업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리캡셔닝을 할 때 저희가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디오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비디오 랭귀지 모델을 가질수록 더 좋은 캡션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라이휠도 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100 밀리언 그러니까 스케일과 그다음에 컴포지션과 텍스트 퀄리티를 고려한 100 밀리언 비디오 텍스트 페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이미지와 오디오 왜냐면 이제 비디오는 이제 스페이셜한 정보랑 그다음에 오디오 정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해서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그
리캐셔닝을 내부적으로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리캐셔닝 하기 전에 있는 걸로 학습 모델과 리캐셔닝 한 뒤에 모델이 전혀 차이가 컸을 건데 네, 그게 확실히 눈에 띌 정도가 나옵니다.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되게 중요한 작업. 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사실 이 세 가지 다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 리캡셔닝은 왜 저희가 왜그 인투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네거티브 페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더 이제 덴스한 텍스트 디스크립션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네거티브 페어 간의 그 하드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그 네거티브가 되게 차이가 이제 되게 어렵게 만들어지면서 더 모델이 더 좋은 피처를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한다라고 저희는 어, 네, 그래서 실제로 성능에도 굉장히 많은 네, 기억합니다. 원래 리캐셔하기 전에는 어쨌든 그냥 프로그램 부분 어쨌든 원래 원형이 많이 그런데 리캐션을 해서 리캐션을 하는 것도 거기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 저희 모델 만들 때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링 어떻게 더 잘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모을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더 좋은 텍스트 섹션을 만들 거냐.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인 그런 챌린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데이터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모델 쪽을 좀 보게 되면 뭐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말고 뭐 비디오 텍스트 페어도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이미지 인코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미지 인코더는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없죠. 이제 템포럴 언더스탠딩 정보가 지금은 없고 그다음에 오디오 언더스탠딩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정보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모델 아키텍처적으로 어, 고려를 할 수 있게 모델을 설계할 거냐. 어,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비주얼 엑스퍼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 엑스퍼트를 봤었을 때 사실 이미지 인코더와 이 비디오의 비전 인코더의 가장 차이는 그 템포럴한 요소,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전 인코더 자체에서 싱글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멀티플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멀티플 프레임 간의 템포럴 릴레이션십을 형성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는 게 좀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뭐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페이퍼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네, 그큰 개념상 멀티플 프레임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했다. 그래서 비전 인코더는 이 멀티플 프레임과 템포럴 릴레이션십 between the frames를 요소할 수 있는 요소를 바꿨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디오 인코더. 그러니까 오디오 정보를 어떻게 보면 세멘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논 스피치나 스피치 세멘틱을 보유할 수 있는 임베딩을 만들 수 있는 오디오 인코더를 들고 왔어야 됐고 마지막에는 이 정보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엑스퍼트, 오디오 엑스퍼트, 그다음에 퓨전 모듈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의 모델 아키텍처로 들어와서 최종적인 비디오 인코더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모델이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되게 깊어할 수도 있고 앞단을 되게 열심히 해서 찔러내서 여기는 큰 틀에서 이걸 좀 가볍게 가시는 느낌이 아니고 이걸 오히려 무겁게 메인을 가시는 느낌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경험상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네, 이게 이 모델 아키텍처가 이 요소가 있다라는 게 좀 중요했지. 구체적으로 얼만큼 쉘로하냐, 딥하냐는 그렇게 많은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도 그렇게 뭐 되게 바닐라스럽게 하든 아니면 뭔가 복잡하게 하든 그런 부분들은 어, 추론 인퍼런스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거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모델의 순수 퍼포먼스 성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사실 네 제가 방금 또 제가 하나 더 네, 비주얼은 어쨌든 방금 전표에 보면은 네, 클립을 템포를 고려한 식으로 해서 좀 가능이 되는데 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오디오입니다. 이것도 약간 클립 같이 오디오 뭐 약간
그거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 네. 네. 근데 그런 그런 오디오가 주어졌을 때, 네, 세맨틱한 인베딩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제가 사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대부분의 모델, 지금 대부분의 다른 모델들도 그렇지만 이 모델 아키텍처가 좀 데이터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험을 했었을 때는 이 큰 틀에서 이런 정보들을 큰 틀에서 이 정보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컴포넌트가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이 세부적으로 이 안에서 얼만큼의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든 뭐 아키텍처가 바뀌든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뭐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능이 대부분 다 네, 이 데이터에서 결정이 났더라라는 그런 좀 락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아키텍처를 깊게 안 봤던 이유가 어, 그 노력에 비해서 네, 아웃풋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나온 모델의 퍼포먼스인데요. 이제 텍스트 비주얼 서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서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 이미지 투 비디오 서치, 그다음에 뭐 텍스트 오디오 서치 모든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베스트 퍼포밍 인베딩 모델들에 비해서 어, 많은 차이를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모션 서치, 그러니까 이건 텍스트 모션 서치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그런 템포럴 언더스탠딩 그런 요소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느껴서 특히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지금 저희 제품에서 뭐 이런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립의 비디오 버전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서치도 가능한데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디오를 넣으면 이런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지만 이미지를 넣게 되면 오디오 엑스퍼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비주얼 엑스퍼트를 거쳐서 하나의 인베딩이 나오고 이걸 또 시뮬리티 서치를 하게 되면 이미지 투 비디오 서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비주얼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검색도 이제 가능.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비디오 랭귀지 모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뭐 트레이닝 레시피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저희가 당시에 이 비디오 랭귀지 모델을 만들게 됐던 랑 좀 계기랑 그다음에 당시 인투이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2023년을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저희 이제 창업 21년 했으니까 2022년 이제 11월에 이제 챗GPT가 나왔고 4개월 뒤에 첫 번째 라마 모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개월 뒤에 라바라고 해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비디오 랭귀지 모델에 대한 뭔가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랭귀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저희 고객들로부터 이미 뭐 비디오 요약이라든지 챕터를 만들어줘 달라든지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랭귀지 모델 태스크들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의 굴은 당시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인더스트리 퍼스트 비디오 랭귀지 모델을 출시하자라고 해서 이제 챗GPT가 나오자마자 열심히 그때부터 바로 이런 언어 모델, 영상 언어 모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거는 기존에는 저희가 검색 어떻게 보면 비디오가 젖었을 때 인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비디오가 인베딩 스페이스로 왔었을 때 다시 언어로 그 인베딩을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매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골이었습니다. 음. 이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쪽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라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슷하게 클립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쪽에서 시작되어서 그거를 저희가 비디오 버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지만 라바가 마찬가지로 영상 언어 모델도 이 라바라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 지금도 다들 가장 많이 쓰는 스탠더드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동하는 방식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비전 인코더가 있고 이 비전 인코더가 어떤 프로젝션, 뭔가 프로젝션 레이어로 들어와서 랭귀지 모델과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인데 이 프로젝션 레이어가 결국에는 이 비전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 간의 갭을 모달리티 갭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토커나이저죠. 네, 이런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을 토커나이징을 랭귀지 모델 토큰들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프로젝션 레이어고 이 스탠다드한 형태로 저희 당시에도 비디오 랭귀지 모델도 만들었고 지금도 사실 이 방식으로 아직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저희는 이제 비디오로 만들려면 이 비전 인코더 부분과 이미지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비디오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그 모델의 하이레벨한 아키텍처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미지 인코더를 비디오 인코더로 바꾸고 비디오 인코더가 랭귀지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크나이저 모듈이 있어서 그 프로젝터 레이어죠. 그걸로 그 모델들을 학습을 했었어야 됐고 두 번째는 비디오와 텍스트 페어가 아니라 비디오와 인스트럭션 페어 많은 양의 비디오 인스트럭션 페어를 똑같이 스케일, 퀄리티, 컴포지션을 고려해서 이제 대규모로 학습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요거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롱 비디오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지금 저희 모델도 그렇고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GPT-4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1시간 정도 영상이 처리할 수 있는 게 리미테이션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영상 길이 같은 경우는 1시간보다 훨씬 길고 보통 뭐 두세 시간도 되고 뭐 그 이상도 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그거 누구보다 잘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고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랭귀지 모델의 그 컨텍스트 랭크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챗GPT 써보시면 막 1밀리언 컨텍스트 랭크 아니면 128K 컨텍스트 랭크 이런 컨텍스트 랭크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바운드가 돼서 존재하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영상만 주어지더라도 이 토큰 랭크가 1밀리언 토큰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롱비디오 언더스탠딩은 아직 풀고 있고 뭐 저희도 풀고 있고 아직 리서치 커뮤니티에서도 열심히 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 뭐 이런 질문들 at what time in the video did the scoring first appear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텍스트 리스폰스를 주고 뭐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유저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capability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로 좀 돌아가면 저희가 결국에는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비디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런 유저 프롬프트 뭐 show me all the scenes where Robinson scores a goal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텍스트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게 첫 번째는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많은 영상 풀 중에서 뭐 손흥민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들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원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아마 RAG, 레그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면 레그가 텍스트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비디오에 대한 레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코어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유스 케이스인데 이제 MLS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 4개 구단의 오너예요. 그래서 NBA 팀도 가지고 있고 하키 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NFL 팀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되게 빠르게 하이라이트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롬프트를 뭐 이런 어떤 플레이어가 이런 슛을 하는 장면들을 다 모아줘 라고 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유즈 케이스로도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원래 뭐 16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을 2분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고 이제 보안 쪽 아니면 정부 이런 안전 쪽에서는 뭐 이런 수많은 스큐리티 카메라, 뭐 CCTV 같은 푸티지가 있었을 때
리포트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안전 요원분들께서 막 다 보실 필요 없이 빠르게 본인이 해야 될 일 하실 수 있게 좀 해드리는 그런 유스 케이스도 지금 파워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저희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좀 솔루션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모델 아키텍처에서 아까 보면 비주얼 엑스퍼트나 모델 엑스퍼트가 있었는데 이제 모델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궁금한 거는 일반적으로 CCTV는 보통 오디오가 없잖아요. 네. 많은 경우는 사실 오디오보다는 영상을 더 주로 이을 것 같은데 네. 저 연구도 최근에 원래 영상 하다가 오디오 쪽에 전공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아직 논문 랩을 하다 보니까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약간 악기라든지 네. 그런 약간 특수한 상황인데 네. 이제 넓게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영상과 오디오가 다 중요해서 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많은지 미리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인더스트리별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그런 공공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디오가 필요가 없지만 이제 미디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디즈니랑 일을 했었을 때 똑같은 뭐 미키마우스 뭐 이런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뒤에 뭐 병 깨지는 소리가 있는 그런 미키마우스 영상을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음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색이랑 퀘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 저희가 느꼈을 때 거의 뭐 이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70대 30등 정도로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오디오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의지가 있을까가 특히나 네, 리얼월드 이게 학교에서 연구하다 보면 약간 논문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리얼 대지가 궁금한데 말씀 들은 거 보니까 미디어 산업이나 그런 쪽에는 확실히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좀 유스 케이스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거 미키마우스 같은 미키마우스는 그 배경은 이제 병 깨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을 찾는 경우를 이제 트랙을 엑스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생성 모델이 엄청 잘 된다라고 느끼는데 뭔가 기존에 있지 않을 법한 것들은 오히려 생성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음, 어, 음,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방향으로도 뭔가 연구하고 계신 건지. 네. 맞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저희는 영상 생성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 저희가 느꼈을 때는 영상은 지금도 영상 생성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터넷 데이터의 80%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상들에 더해서 지금 또 새로 생성이 되려고 하는 이 영상들까지 들어왔었을 때, 이 영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또 다른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 배타적인 것보다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영상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활용하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IP가 특히 엮여 있는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된 영상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뭔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적으로 그 영상들이 찾아낼 텐데 비정상적인 영상들도 있잖아요. 마치 밈처럼 음. 어브너멀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보면 걸러주는 네. 내지는 그런 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지. 어, 혹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교육적인데 네.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음. 뭔가 컨텐츠는 그 오브젝트들이나 이미지 뭐 비디오 캡션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영상들도 있고 해서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모델도 있고 그룹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그 유스 케이스로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퀘션 앤서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르고 싶으면 이제 직접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 질문하신 거는 좀 저희 학습 관점일까요? 네, 학습 관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 필터링을 저희가 하고 사실 모달리티들도
말씀해주신 대로 뭐 비주얼 컨텐츠로 봤을 때는 이 캡션이 맞는데 오디오만 들었을 때는 이 디스크립션이 아닐 수가 있고 뭐 둘이 엮이면서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네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 두 가지의 모달리티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 비디오와의 모달리티 얼라이먼트에 필요한 적절한 텍스트 디스크립션은 어떨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유스 케이스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데이터를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찾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검색어를 날리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퀘스천 앤서링에 달리거나 네. 결국은 여기 유스 케이스 중에서 보면은 검색이라는 어떤 내용을 할 때 네. 결국은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 비디오라든지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날 데이터를 다 이렇게 검색하려다 보면은 그 DB 사이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검색 관련해서는 그 뭐 핑거프린트라든지 그 워터마크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꽤 있는데 네. 그쪽하고의 어떤 뭔가 그걸 좀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뭔가 그 비디오에 그러면 손흥민에 해당되는 어떤 핑거프린트 같은 것들을 그걸 이용을 해갖고 뭔가 알고리즘 돌리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핑거프린트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보통 핑거프린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면은 뭐 네이버 뮤직이나 뭐 이렇게 이런 쪽에서 그레이스 노트나 이런 쪽에서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핑거프린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 중에서 뭔가 지문처럼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만 저장을 함으로써 네.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뭐 1000이라고 했을 때 뭐 10 뭐 이 정도로 해갖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걸 갖고 검색을 하는 그런 네.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베딩 모델이 사실상 그 핑거프린트를 만드는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좀 더 휴리스틱한 방식으로 그 핑거프린트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그거를 모델이 어떻게 보면 그 벡터라고 하는 그런 핑거프린트로 만들어서 그 벡터 검색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이 핑거프린트는 아니지만 어떤 네. 그 알고리즘상의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그런 어떤 개념을 이용을 했다. 네, 맞습니다. 영상이 주어졌을 때 그 영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쵸 벡터 값을 바꾸고 그거를 얼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30페이지에서 데이터셋 사이즈가 100밀리언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수집되는 데이터였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100밀리언으로 계속 고정돼서 사용되는 건데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면 늘어날 때마다 모델 학습은 어떻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저희 2.7이라는 모델에 한해서 해당되는 숫자이고 실제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은 데이터를 쓸 거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캡셔닝 했었을 때 더 적절한 비율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방식으로 할 텐데 어,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때마다 이 숫자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저희는 돌리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였을 때 100밀리언에서 120이 됐을 때 만약에 새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델을 자세히 설명 안 해주신 것 중에 잘 모르는 그냥 그 챗봇 구현할 때 보면은 네. 크로스인코더, 바이인코더, 풀인코더라고 하는 인티리얼 기법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트렌드라고 했을 때 여기 백은 풀인코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듀얼 인코더 형태이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로직들 중에서는 뭐 그런 크로스 인코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있는 로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모델 저희가 여기 두 가지에서는 되게 네. 롱 비디오라든지
실제는 네. 여러 가지 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스팅 레벨의 경우는 봐야 네. 네. 랭귀지 모델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뭐 랭귀지 모델 자체는 사실상 크로스 인코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더 잘 만들 거냐, 어떻게 더 줄일 거냐, 그거는 저희가 리서치 주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질문 주시면 저는 제 온라인을 안 봤습니다. 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보니까 되게 어, 긴 시간의 영상을 이제 어, 다루는 그걸 이제 9분의 그 하이라이트로 이제 줄이는 그러한 결과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 논문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데이터셋들도 그렇고 한 10분 이상을 안 넘어가는 그러한 데이터셋들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컴퓨팅 파워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거를 다 그 캐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뭐 파싱을 하는지 엄청 긴 영상들은 몇 분 이내로 이 잘라가지고 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또 전처리 과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네, 클래리피케이션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원래 16시간 걸렸던 작업 시간이 이제 9분 만에 됐다. 이 관점이고 실제 영상 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2시간 사실 100시간 이상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1000시간 이렇게도 되는데 작업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저희 검색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풀들을 되게 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의 중에서 뭐 이런 45번 미첼이 관련된 영상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 미첼이라고 해당되는 영상들만 풀 들고 와서 그러면 그 풀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저희 비디오 랭귀지 모델에 돌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관련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관련 있는 부분을 달라 아니면 3점 슛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 알려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순서대로 파싱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날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디오 랭귀지 모델 자체는 1시간 지금은 저희는 1시간 리밋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프롬프트를 할 때 최대 1시간의 영상까지 넣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사실 통계에서 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모델적인 측면보다는 데이터가 좀 가장 도미넌트하게 작용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쨌든 후발주자들도 데이터만 있다면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계신지 모델 속에서는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성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라고 정의하는 인투이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좋은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랑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데이터는 되게 저는 항상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노하우는 계속해서 뭔가 모델 쪽에서 쌓이는 것처럼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데이터를 되게 이제 제가 항상 느꼈을 때 아카데미아에서 오신 분들 중에랑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보통 아카데미아 세팅은 되게 페어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리즘 이터레이션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알고리즘이 고정돼 있었을 때 데이터를 조정하는 챌린지도 요즘에 나오고 있지만 리얼월드에서는 사실 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얼만큼의 양과 얼만큼의 퀄리티를 디파인을 하는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리서치 프로블럼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12시까지 시간 있죠? 네. 아니면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친구들 편하신데 그래요? 저는 네. 저는 그냥 제가 스타트업 파운더니까 그냥 파운더 스토리 그냥 이거는 테크니컬한 부분은 아니고 스타트업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10분 정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좀 특이해요. 저희는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창업자들이 군대에서 만났고 그 사이버 작전 사령부라는 특수한 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복무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 사이버 작전 사령부 굉장히 좋은 부대고요. 이제 이 부대의 특징은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엔지니어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 20살, 21살에 저희가 이렇게 딱 지원해서 영장이 나와서 바로 가는 그런 부대는 아니고 지원을 해서 보통 가시고 이 부대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뭐 이미 뭐 그 큰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던 분이나 아니면 리서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만났고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팀이다라고 느껴서 저희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역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유소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막 되게 과외도 하면서 주유소 커피 마시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알았던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프로블럼 관련된 건데 AI 이전에도 텍스트 기반의 그런 애널리시스 툴은 있어도 비디오를 위한 디벨로퍼 툴은 없다라는 그런 거는 명확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2020년에 GPT-3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GPT-3가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는 뭐냐 했었을 때 인터넷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상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트렌드적인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와 그다음에 프로블럼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돈이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모 빠르게 만들었고요. 데모 빠르게 만들어서 당시에는 뭐 제품도 없었어요. 제품 없었고 데모만 있었고 그 데모를 가지고 저희도 뭐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었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의 좀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통 한 2개월,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기간 동안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밤새면서 빠르게 이터레이션하고 창업자들을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당시에 텍사스 시애틀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름 좀 유명한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합격을 했었어요. 뭐 다른 엑셀러레이터 좀 미국에서 유명한 거는 Y 콤비네이터 들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Y 콤비네이터 같은 그런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시에 저희가 시애틀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시애틀로 날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도 시애틀에 못 갔죠. 그래서 저희는 락인이 됐었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 거기 있는 이제 디렉터, MD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타임존을 바꿨어요. 그래서 타임존 바꿔서 이제 버추얼하게 다 이렇게 조인을 했었고 저희의 하루 일과는 새벽 2시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 4개월을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세게 이렇게 있는 팀원들 피자 먹으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거쳤었는데 그리고 이거 이제 프로그램은 제가 21년 1월에 조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에는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GPT-3도 잘 몰랐고, 랭귀지 모델도 잘 몰랐고, 뭐 벡터 인베딩 이런 개념도 사실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 Is your technology better than Google's or Microsoft?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챌린지를 나갔었고 글로벌 챌린지에 나갔고 여기서 운이 좋게 저희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나갔었을 때는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한 100K 정도 되는 아마존 크레딧을 줘요. 그러면 그 크레딧을 가지고 어떻게든 당시에는 아직 스케일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GPU를 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 있다, 기술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의 결국에 펀딩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시드 라운드로 이제 5 밀리언 한 6, 70억 당시에 하나로 가져왔고 투자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시드 라운드를 받으면서 시드 라운드에서 그 있었던 그 VC 분들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잘 아는 페이필리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지넷 만드신 페이필리 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페이필리 교수님도 너네 하는 거 되게 재밌고 코리아 탤런트가 굉장히 지금 언탭되어 있다. 많은 코리안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들이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글로벌 무대에서는 아직 활약을 못하고 있는 거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너네가 그런 허브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새로운 거, 유니크한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 80명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에서 네, 이런 조그마한 4억을 가지면서 4억에서 같이 미국에서도 팀원들 많이 날아가고 저희도 SF에 많이 날아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만 뭔가 로컬라이즈가 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로컬라이즈가 된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다들 노력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런 아마존 베드락 같은 이코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간략한 파운더 스토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막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고 막 이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주유소에 있는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창업을 했었고 그 당시의 타이밍과 좀 마켓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세미나 요약을 드리자면 저희 이런 스타트업이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비디오 언더스탠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제품들도 활용하시고 피드백도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AI 쪽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저희의 개인적인 아주 환불한 인사이트인 것 같은데 요즘 AI 브레이크스루는 인투이션, 엔지니어링, 마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최소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컨비네이션이 있어야지 좀 브레이크스루가 나올 법한 것 같고 정말 브레이크스루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고 컴퓨시랑 데이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이쪽 AI 엔지니어 앞으로 좀 커리어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그래도 잘할 수 있으면 되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실제로 엔지니어분들이나 사이언티스트를 뽑을 때도 최소 이 두 가지 영역은 같이 항상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굉장히 하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고 네, 연구가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